봅니다. 어디 본다? 460페이지. 그죠? 자, 가치와 가격의 관계를 봅니다. 이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려 합니다. 부동산은 가치와 가격을 구별하는 이유가 토지의 특성인 영속성, 건물은 내구성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구성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 때문에 가치 부분과 가격 부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치 부분과 가격 부분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가치를 우리가 보통 밸류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가격을 프라이스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프라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가치는 용어 정리를 해보면 가치는요, 주관적이란 말을 씁니다. 이건 주관적. 이 주관적, 추상적이란 개념으로 씁니다. 주관적, 추상적 개념으로 본다면, 자, 가격은 반대 되겠죠? 주관적 반대가 뭐다?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는 우리가 전문가라고 말을 한다면, 가치의 전문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자, 감정 평가사를 말합니다. 감정 평가사를 이렇게 말하고, 가격의 전문가 이렇게 말을 하면, 자, 공인 중개사가 되겠죠. 그래서 공인 중개사가, 자, 가격의 전문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가치는 우리가 용어일 때 장래란 말을 씁니다. 장래, 기대되는 이렇게 쓰겠죠. 장래, 기대되는. 자, 여기 편익이란 말을 썼죠.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화폐적 편익과 비화폐적 편익을 모두 포함한다. 그죠? 그래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했습니까?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환원한 값이다 라고 씁니다.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이는 현재의 값입니까? 어떤 값이다? 현재의 값. 그래서 현재의 값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은 교환의 대가와 관계 있습니까? 교환의 대가와 관계죠. 교환의 대가는 실제 지불된 금액일까 아닐까요? 실제 지불된 금액이 됩니다. 실제 지불된 금액이 되겠죠.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 되니까 이거는 과거의 값이 되겠죠. 어떤 값이 된다? 과거의 값 이렇게 씁니다. 과거의 값이라고 표현하겠죠. 자, 가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했죠. 무수히 많이 존재하니까 여러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격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하더라 라고 되겠죠. 그럼 이 가치를 한번 따져본다면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만약에 가치를 화폐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가치를 이 화폐액으로 표현한다면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어떤 관계다? 비례 관계성리. 여기 기출이었습니다. 자,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이게 출제되었습니다. 됐고요. 화폐액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겠죠?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럼 단기와 장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단기와 장기를 본다면, 단기는 어떻겠습니까? 이 가치 부분과 가격 부분이 불일치하겠죠. 그죠? 자, 단기는 가치 가격보다 클 것입니다. 이걸 불일치를 우리가 계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는 이 가치 부분과 가격 부분이 일치됩니까? 균형치로 가야겠죠. 이것을 우리가 균형치로 간다. 이걸 반대로 이것도 한번 기출했네. 균형치로 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시험에 놓으면 가치에 있는 지문과 가격에 있는 지문을 정반대로 바꿔 놓는 방법이겠죠. 자,
바꿔 놓습니다. 그렇겠죠. 자, 가치와 가격 관계 그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본질은 가치가이고 가격은 가치를 화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되겠죠.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가치는 화폐를 매개로 가격이 되면 가격은 화폐에서 표현되며 그거 읽어보시고 3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이라면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화폐로 구현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요거 반대로 바꾸어서 나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3번 그리고 4번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되고 5번에 보니까 자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가격이 값이 됩니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로 바꾸니까 현재의 값이 되겠죠. 자, 가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하겠죠. 근데 가격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실제 지불된 과거의 값이니까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로 바꿨으니까 뭐다?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다원적 개념이다. 자, 두 개만 보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부동산 가격 이론의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로 알았습니까? 자, 1번 뭐다?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 맞죠? 자, 가격은 가치를 가치 시장을 통해서 화폐의 단어를 구현한 객관적, 구체적 개념이다. 1번 맞습니다. 2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를 했습니다. 3번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 가치 가격은 일치입니까? 괴리입니까? 예? 단기는 여기 어떻게 된다? 괴리된다 했죠. 두 개 바뀌어 있네. 되겠죠? 자, 장기는 어떻게 될까요? 괴리입니까? 일치입니까? 일치 되겠죠. 두 개 반대로 해가 4번 틀렸고 그죠? 4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 여러 개 존재하나 그죠? 부동산은 지불된 금액 한 개만 존재하겠죠. 5번에 부동산은 가치는 장래 기대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이 되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는 놓으면 반대로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가치의 개념과 가격의 개념은 구분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보시고 딴 거는 중요도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겠고 좀 건너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를 보시는가 하면 가격의 발생 요인이라고 465페이지 봅니다. 가격의 발생 요인 요것도 종종 시험에 잘 나와요. 가격의 발생 요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격의 발생 요인 가격의 발생 요인 이렇게도 시험 나왔고 가치의 발생 요인 이렇게도 시험 나와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가격의 발생 요인 되겠죠? 발생 요인 워낙 여기도 많이 출제된 부분이 되겠죠. 자, 경제와 법률 측면으로 나면 경제 측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뭘까요? 유용성이 있습니까? 유용성이 제일 먼저 나오죠. 유용성을 다음으로 효용성이라 써도 될까요? 효용성. 효용성과 효율성입니까? 효용성인데 효율성으로 바꿔가 시험 한번 나왔어요. 틀렸죠? 효율성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걸 다름으로 효용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효용성 또는 유용성인데 우리 주택은 어떤 거 있습니까? 주택은 주거는 쾌적성을 주로 따졌습니까? 안 따집니까? 쾌적죠. 주택은 뭐를 따진다? 쾌적성. 그래서 쾌적성을 주로 보니까 로열층을 찾는 거예요. 되겠죠? 상업은 어떤 거 있습니까? 수익성이었죠. 상업은 수익성입니다. 역시 돈 많이 버는 상업이 최고적이죠. 이걸 수익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자, 공업하고 농업이 있으면 공업과 농업은 어떻겠습니까? 생산성으로 따진다. 뭐다? 생산성 또는 비용성으로 보겠죠. 비용성으로 본다. 이걸 우리가 유용성이라 씁니다. 두 번째 있는 게 유유수요였습니까? 유효수요. 유효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까? 수요의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겠습니까? 구매력이 있어야 될까 없을까요? 예? 구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력 수반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용성과 유효수요 때문에 뭐간다? 수요란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요가 만들어지고, 여기 세 번째는 상대적 희소성이란 말을 붙여줍니다. 이거는 상대적 희소성. 자, 상대적 희소성이 클수록 자, 공급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공급이 탄생되었습니다. 공급이 탄생되겠죠.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될까 안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겠죠. 부동산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면 이 가격이 다시 여기 수요 공급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주겠죠. 이걸 피드백이라 씁니다. 선발지표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출 문제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 되겠죠.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용어 됩니까? 이중성. 자, 그럼 부동산과 이중성 용어 정리를 본다면,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면 일단 결정된 가격은 다시 선발지표 영향을 주는 것을 부동산 가격 이중성이라고 기출을 하였고요.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까? 다 존재해야 됩니까? 다 존재해야 되겠죠. 만약에 나에게 효용은 있고 상대적 희소성인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죠. 돈도 있고 희소성인데 내게 필요가 없다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겠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우리 기출 문제는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가격이 발생한다고 시험 나오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3대 발생 요인이라 씁니다. 학자의 견해에 따라 이전성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까? 그죠? 뭐를 포함한다? 이전성. 자, 링이란 사람이 이거 이전성을 넣었습니다. 링이란 사람이. 그죠? 자, 이전성을, 이거는 뭐다? 여기는 모든 법적 이전입니까? 예? 법적 이전성을 말합니다. 법률적 이전성 되겠죠. 이걸 4대 발생 요인이라 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중개법에서 모든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어떤 재산은 중개를 할 수 없다? 행정재산, 즉, 그죠? 행정재산, 국가재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뭐 도로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팝니다. 팔 수가 없죠. 이런 것은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전이 가능한 것을 넣으면 4대 발생 요인이 된다. 자, 이 종류가 몇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봐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종류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이 있거든. 조금 어렵습니다. 전체 흐름을 좀 설명하고, 자, 외울 거는 별로 없는데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흐름도까지 시험에 안 나오지 싶은데 내면 싫어하겠죠. 여기까지 공부가 시험장 간서는 잘 없으니까. 자, 참고로만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입니까? 부동산 가격을 만드는데 모든 원칙들이 있겠죠. 재반직 원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평가하려고 하는 거 지금 가격을 평가하려고 합니까? 요걸 평가하려고 했죠. 자,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떤 상태로 평가해야 됩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떤 상태로?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하는 걸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가격을 평가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은 뭘까요? 최유효 이용 상태로 평가하겠죠. 그래서 이걸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가장 중심이 되어 평가를 한다 이러겠죠. 최유효 이용을 가장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런 토지의 특성은 뭐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있습니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상태로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 상태로 평가하는데 이거를 평가하기 전에 사전에 전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사전에 전제가 된다. 어떤 책들은 바탕이 된다 이렇게 쓰는 책도 있고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선행한다 이런 말을 쓰던 책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시간과 관계 있다라고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칙이 딱 두 개가 있거든요. 그죠? 변동의 원칙과 어떤 원칙이 있다? 변동의 원칙. 이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예측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측의 원칙이 있고, 요거는 먼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체유가 중심이 되는데 내부에 대한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외부적 요인도 있겠죠. 그럼 내부적 요인과 외부 요인이 있는데 내부 요인은 종류를 한 본다면 네 가지 있죠. 그래서 암기할 때 수 기균이라 암기하시면 됩니다. 수가 뭡니까? 수익, 체정, 체감의 원칙이 있습니다. 체정도 있고 체감도 있습니다. 수익, 체정, 체감의 원칙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숫자 있죠.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 있고, 세 번째는 기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 왜 기여의 원칙을 먼저 적는가 하면 기여는 어떠한 경우도 균형의 원칙에 선행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기 때문에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래서 앞잡다면 수, 기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죠? 기여는 항상 균형의 원칙에 말할 수 있다? 선행합니다. 어떠한 경우도 기여가 균형에 선행해야 됩니다. 내부는 뭐다? 외적과 싸워서 뭐다? 외적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까? 경쟁했죠. 외적과 싸워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럼 적합의 원칙 돌았습니까? 그래서 적합의 원칙과 외부성의 원칙이 있었죠. 외부성의 원칙이 있고 또 뭐이다? 경쟁의 원칙이 있죠. 여기까지를 직접 관련이 있죠. 뭐다? 직접 관련이 있고 간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습니까? 간접 관련이 있는 것도 있죠. 간접 관련이 있는 감 적어보겠습니다. 자, 경쟁의 원칙하고는 직접 관련이 있지만 체유인과 간접 관련이 있죠. 이런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다? 수요 공급의 원칙 있죠. 노란색 어디 갔나? 수요 공급의 원칙. 수요 공급의 원칙이 있고, 그죠? 또 뭐 있습니까? 예와는 관계인데 체와는 직접 관련 없죠. 대체의 원칙이 있고요. 이 대체의 원칙이 있고, 대체의 원칙은 수요 공급과 경쟁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들이 있어요. 일단 평가는 무슨 상태로 평가했습니까? 체유이용 상태로 감정평가하더라 되겠죠. 이거를 중심이 되기 위해서 사전에 전제화되는 거와 내부와 외부를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평가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흐름도는 봤습니다. 한 개 한 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나왔습니까? 체유용의 원칙이 되겠죠. 그죠? 위에 용어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재원칙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관한 법칙성을 추출하여 평가활동의 지침으로서는 하나의 행위 기준을 말한다. 제일 먼저는 게 체유용의 원칙 가장 중심이 되겠죠. 그죠? 자, 체유 원칙이 있습니다. 체유 원칙이란 부동산 가격은 부동 체유용을 전제로 파악하는 기준을 표준하여 형성되는 원칙을 말한다. 자, 여기는요 체유용과 적합은 자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원칙을 고유 원칙이라 씁니까? 자, 고유의 원칙이란 말이 뭐예요? 부동산에는 존재하는데 동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유의 원칙이라 불렀습니다. 부동산은 체유용 원칙이 있습니다. 동산은 체유용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 적합의 원칙도 뭡니까? 부동산은 있는데 동산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뜻이고요. 자, 여기서는 기억할 것은 체의 원칙은 오른편에 갑니다. 자, 오른편에 가보시면 딴 거는 볼 거 없고요. 자, 체의 원칙은 오른편에 보니까 중요한 말은 지금 용도의 다양성화가 있는데 지금 없거든요. 자, 균형의 원칙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균형의 원칙 제일 먼저 나왔어요? 나왔죠? 자, 균형의 원칙은 요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여기 내부죠? 내부에 있어요. 내부. 요거 두 개는 구성 요소란 말을 씁니다. 무슨 요소? 내부니까 구성 요소입니까? 환경입니까? 요소입니다. 만약에 내부 구성 요소가 끼워지면 기능적 감가 발생합니까? 기능적 감가 줄 것이면 됩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기능적 감가라 했습니까? 기능적 감가. 요거는 암기하셔야 되고 시험이 잘 나와요. 균형은 뭐 한 게 있습니까? 개별 분석하고 한 게 있어요. 무슨 분석하기다? 개별 분석하고 나중에 연결됩니다. 이거 반대가 되는 것이 뭡니까? 적합의 원칙.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되겠죠? 얘는 환경이 나옵니까? 만약에 문제가 났을 때 평가는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에 서겠죠? 평가는 부동산이 뭐다? 대상 부동산 서겠죠? 여기는 외부 환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외부 환경에 적합해야 되거든요. 환경이 여기 적합해야 되거든. 여기 적합해야 되거든. 이 깨지면 여기는 경제적 감가입니까? 예,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지역 분석입니까? 개별 분석이었어요? 지역 분석하고 나중에 연결됩니다. 잘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1번에는 뭐 있습니까? 구성요소 간이란 줄 거고요. 찾습니까? 구성요소 간. 감정의 활용하는 데 있죠? 구성요소 간. 기능적 감가 줄 것어요? 그거 줄 거 넣습니다. 2번은요? 개별 요인 분석이라고 했습니까? 요거 줄 거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끝났죠?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건데. 자,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은 언제까지를 추가 투자입니까? 이윤이 가장 극대화될 때까지 추가 투입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라는 비용 아까 봤죠? 한 개 비용하고 한 개의 수익과 비교했을 때 수익하면 수익이 최정하잖아. 뭐한다? 수익이 최정하거든요. 수익 최정하니까 추가 투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추가 투자해야 돼요. 언제까지?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수익이 일치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되는 지점까지 추가 투자합니다. 그럼 여기는 추가 투자란 말이 도를까 안 도를까요? 도르겠죠. 언제까지? 이윤 극대화. 건물 같으면 한계 효용층. 건물 같으면 뭐다? 한계 효용층까지 추가 투자입니다. 효용층. 여기까지 건물 짓는 게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 이윤 극대화 되겠죠. 자, 여기는 줄 것이 활용에 1번에 추가 투자 적정 판단 기준 그것밖에 없네. 되겠죠? 2번에 뭐다? 효용 층별 효용 비율 이렇게 적어놨네. 똑같은 말이 되겠죠?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까? 한 장 넘기면 자, 수익을 한 배분해 보겠습니다. 자, 일로 배분합니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이 이렇게 있어요. 이마이 총수익이 발생했어요. 이마이 총수익이 발생했어요. 이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면 좋겠습니다. 뭐에 따라? 공헌도에 따라 이렇게 배분하겠죠. 자, 공도에 따라 배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등 배분하는 게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일 먼저 배분을 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 임금 제일 먼저 줘야 됩니까? 되겠죠. 두 번째 있는 게 뭐다? 자본에 대한 대가요? 되겠죠. 자, 이자 줄까 말까요? 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게 경영에 대한 대가 있습니다. 뭐 된다?
0에 대한 대가가 되겠죠. 이윤 줍니까? 이윤 주고 맨 마지막에 꼴찌에 배분하는 게 뭘까요? 토지에 대해서 배분해요. 마지막에 배분하는 게 땅입니까? 예? 토지를 맨 꼴찌에 배분했습니까? 이거 지대가 되겠죠. 이 지대가 수익 임료가 됩니다. 이게 뭐다? 수익 임료가 됩니다. 수익 임료가 되겠죠. 토지를 마지막에 배분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마지막에 배분했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잔여법과 토지 뭐다? 잔여법. 수익환원법 이론적 근거가 됩니까? 수익환원법. 이 두 개 이론적 근거를 여기서 제시했습니다. 이론적 근거를 여기서 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거 심화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두째 줄에 보면 최종적으로 토지에 배분되는 원칙을 말하며 활용에서는 두째 줄에 보시면 뭘까요? 토지 잔여법과 수익환원법 또는 수익분석법 이론적 근거 됩니다. 환원법 하든 분석법 하든 관계없습니다. 되겠죠? 수익방석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고요. 자, 아래에 보시니까 기여의 원칙이 있습니까? 기여의 원칙이 있죠. 요거 블록합니다. 기여의 원칙은 한번 볼까요? 여기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이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뭐가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3층까지는 올라오니까 상가 건물이니까 1층은 장사가 잘 되고 위치가 되고 2층도 그대로 돼요. 3층까지는 잘 올라와요. 4층과 5층은 공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긴다? 공실이 생김으로 인하여 건물주가 엘리베이터를 요 건물의 가치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정도 되는데 되겠죠? 자, 추가를 투자했어요. 추가를 투자하여 엘리베이터를 추가 투자했는데 1억짜리 좋은 거 넣었어요. 속력 빠른 거 넣었어요. 보죠? 자, 좋은 것은 뭐다? 속력이 좀 빨리 올라가요. 사구려는 뭐다? 아주 느리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 1억짜리 엘리베이터를 추가 투자했더니 이 건물이 4층과 5층 임대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된다? 이게 임대가 잘 되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50억이 되었습니다. 그럼 기여도 합으로 보고 투자했습니까? 생산비 합으로 해야 되겠어요? 기여도 합으로 합니다. 생산비 합은 얼마입니까? 31억이 되겠죠? 그죠? 생산비 합으로 추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여도 합으로 추가 투자합니다. 자, 여기는 딱 바꾸는 게 뭐다? 생산비 합으로 추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다? 기여도 합. 여기 나와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자,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의에 보면 자, 주의할 것은 부동산의 가치란 각 구성 요소 기여도 합한 것이지 생산비 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비 합으로 추가 투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활용해서 1번에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정이라 됐습니까? 이건 추가 투자 적정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추가 투자라는 말하고 여기 추가 뜻이 달라요. 여기 추가 투자와 여기 추가 투자 뜻이 다르다고, 의미가 다르다고, 글자는 같이 생겼어요. 되겠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줄 것은 2번은 기여는 균형의 원칙 항상 선행합니까? 항상 선행한다. 그것도 밑줄 긋습니다. 외부 관련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이제 내부 다 끝났어요. 외부 한번 보겠습니다. 적합의 원칙이 있습니까? 읽어볼래요?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있네. 대상 부동산이 외부 환경에 적합하면 적합의 원칙 맞습니까? 외부가 전부 주택지 같으면 주택지 능이 났습니까? 외부가 상가 같으면 상가를 짓는 게 낫고, 외부가 공장 같으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적합해야 된다. 만약에 외부 환경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경제적 감가가 발생합니다. 여기 발생하거든요. 되겠죠?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 환경이 대상 영향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외부성의 원칙이 됩니다. 좋은 영향을 주면 외부 경제, 나쁜 영향을 주면 외부 불경제 됩니다. 외부 경제는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익이란 거죠. 그죠? 마이너스 뭐다? 외부 불경제다. 손실 받겠죠? 외부 불경제.
경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잖아.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활용하는데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 관계를 나타내면 즉합은 외부 조건의 균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자, 외부적 적합성이 나면 경제적 관계와 밑줄 쫙 긋습니다. 자, 경쟁의 원칙 갑니다. 자, 초과인은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경쟁할까요?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 경쟁하시면 되겠죠. 그죠? 없을 때 경쟁합니다. 자, 그러면 셋째 줄 마지막에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결정됩니까? 수요자 경쟁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격도 많이 인상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용에 가보시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부동산은 용도면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의 경쟁에서도 결정된다. 참고로 보시고, 외부성의 원칙 봅니다. 자, 외부적 요인이 대상에 영향을 줍니까? 외부 환경이 대상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지하철역이 생기면 부동산 올라가겠죠. 좋은 영향을 우리가 외부 경제, 나쁜 영향을 외부 불경제라서요. 그렇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는 지역 분석과 경제적 감가, 그게 활용해 줄 것입니다. 되겠죠? 변동의 원칙 갑니다. 변동의 원칙. 이 변동의 원칙은, 자, 시간이 자꾸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하겠죠. 그럼 기준 시점 정할까 말까요? 기준 시점 정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기준 시점 확정. 자, 이거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겠습니까? 물리적 감가입니까? 물리적 감가가 발생됩니다. 자, 시점 수정 물리적 감가 놓으면 변동 찍으시면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가면 동작의 상태에 있습니까? 움직이겠죠? 움직이니까 발생한다. 이거는 물리적 감가 시점 지정 기준이 됩니다. 자, 그 줄만 그어 보겠습니다. 활용해 보시면 시점 수준 확정해야 이론적 근거와 2번에 물리적 감가 적었습니다. 감가 세 가지 다 나왔습니까? 물리적 감가는 어디 있어요? 변동. 기능은 균형에. 경제는 적합에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 굉장히 시험 잘 놉니다. 엄청 잘 놉니다. 예측의 원칙은 글자가 많은데, 예측의 원칙은 뭐 보고 찍습니까? 장래라는 글자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활용해 보면 무슨 글자 나온다? 장래. 장래가 나왔죠. 왜 장래란 말이 지문에 넣어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의 특성, 영속성 때문에. 되겠죠. 지문에 장래 있으면 이거 찍으면 돼요. 장래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수익하는 법하고 연결될까 안 될까요? 수익하는 법하고 연결되겠죠. 토지 특성은 뭐다? 영속성과 연결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활용에 1번 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란 말이 있죠. 장래 기대한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장래만 보시면 돼요. 여기 건질 거. 자, 대체의 원칙이라고 찾았죠? 대체의 원칙. 자, 대체의 원칙은 활용해 3방식 이론적 근거 맞출 것입니다. 3방식 이론적 근거가 되고, 수요 공급의 원칙은 활용해 1번 마지막에 부동산과 이중성 맞출 것이 됩니다. 이중성 맞출 것이 맞고, 기회비용의 원칙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비용 원칙. 자, 둘째 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경제 주체가 포기하여야 하는 다른 대안을 기회비용, 이건 최고라는 데 줄 것입니다. 최고 가치를 말한다. 최고를 최소로 바꿔가 시험 놉니다. 2번, 기회비용은 실제 지불된 비용이 아니고 단순히 계산된 비용, 인식된 비용에 불과합니다. 그죠? 자, 중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죠?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제 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걸 그랬죠? 1번, 부동산 가격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법칙성을 찾아내요. 평가를 지침으로서는 하나의 개인 용어 정리 맞죠? 제 원칙 용어 정리고, 2번,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이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각이 서로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원칙으로서 유형성이 동일하면 각의 산쪽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자, 왜 틀렸어요? 내부 관계가 적합입니까? 외부가 적합입니까? 적합은 외부에 있습니다. 내부 관계인 적합의 원칙, 이렇게가 틀렸습니다. 외부적 관계인 적합의 원칙과 반대를 의미하며 대조를 이루며, 자, 구성 요소 결합에 따른 체유를 강조했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적합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가 됩니다. 4번 봅니다. 기의 원칙은 부동산 각 구성 요소 각각 기하여 부동산 전체 각이 형성되는 원칙 맞겠죠. 5번의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 각이 그 형성 요인이 변한다,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경행 요인이나 부동산 질서 개별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말 했죠. 변동한다는 걸 강조했다. 뭐 같은 용어 들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재원칙 다 나왔고, 재원칙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으니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